다윗과 골리앗 얘기 아세요? 다윗과 골리앗 알죠. 유명하죠. 네.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그 체격 있는 아줌마를 조그만 아이가 지혜로 이기면 그게 다윗과 골리앗 아닙니까? 이 주제와 무슨 상관이 있죠? 요즘요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는 뭐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대기업 거대 자본에 밀려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이런 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어려운 위기 상황을 골리앗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맞서서 다윗처럼 아주 지혜롭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고 해서요. 저희가 오늘 만나보려고요. 어떻습니까? 처음 전통시장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게 된 사연? 저희가 이름이 구로 아날로그 단지 영프라자예요. 디지털 시대 너무 좀 각박하다. 시장 안에서 우리가 옛날에 뭐 어르신들이나 어렸을 때 갔던 시장의 모습, 아날로그가 이제 시장에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모아서 아날로그 단지라는 말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야 거기서 호떡도 먹고 떡볶이도 먹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영프라자라고 하는 프라자. 예, 보통 플라자 아니면 프라자 이렇게 그렇죠. 한글로 기입을 하는데 옛날에는 영문기법이 확실하게 이것도 되게 옛날 스타일이네요. 네, 영프라자도 한 20년 전에 참 많았어요, 곳곳에. 네, 그렇죠. 그런 거에 모티브를 좀 따와서 옛날 같은 그런 감성을 가진 시장을 만들고 싶다. 근데 그거를 좀 톡톡 튀는 청년들이 한다라는 컨셉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모를 우리가 조금 잘 살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적으로 예술이라든지 문화를 넣으시는 분들이 어떤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이제 옥상 같은 데다가 만들기 시작했죠. 그랬는데 이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걸 보러. 야 이거 봐라. 그러다 보니까는 자 청년몰의 매출액도 조금씩 늘어나고 제일 처음에는 누가 살까 했는데 이게 늘어나고 사람이 유동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는 기존에 있는 전통 상인들도 조금씩 매출액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상한 눈으로 보던 시장 상인들이 이 젊은이들이 저런 게 필요한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되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야시장까지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거리를 주로 하는 그런 시장 통로에 밤에 야시장이 들어있으니까 전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꼭 1박을 하면서 야간에 와서 전부 나와서 이걸 사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이 점점 활기를 띠고 전주에 가면 꼭 한 번씩은 방문해야 되는 그런 명소가 되어버린 거죠. 비슷한 시장들이 많이 또 생겨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남부시장의 청년몰을 이제 벤치마킹, 이제 모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시장을 살릴 수 있구나 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광주의 예술가들이 모여 있는 예술가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에서 그게 대인시장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의 팔달문 시장에서는 아예 청년들이 기존 시장을 인수해가지고 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청년이 영업하는 그런 시장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했고요. 강화 풍물시장 같은 데에서는 하여튼 그 전주의 그 청년몰처럼 희한한 그런 아이디어의 점포들이 난 뭐 조교 카페라더니 뭐 화덕 피자라더니 우리 기존의 피자하고는 틀리는 이런 아주 희한한 그런 개념에서 강화에 가면은 꼭 한 번씩 들러보고 그럴 수 있는 시장. 청년들이 주로 주도를 하게 되고 문화기획자들이 참여를 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시장들이 전국 곳곳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삶을 위한 알찬 정보들을 알아보는 건강통 시간입니다. 요새 노출의 계절, 노출 많이 하세요? 전 노출을 하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뭔가 걸리는 막 부위가 많아요. 준비가 덜 된 노출은 그러니까요. 삼가해야죠. 그래서 바캉스를 앞두고 급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예전에는 이 다이어트 하면은 이제 여성들 다이어트랬는데 요즘은 남성들도 이 몸짱 365일 이 몸짱에 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근데 이 다이어트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뭐 연예계도 마찬가지지만 요요 현상이 와가지고 도루지잖아요. 원래대로 더 다시 오잖아요.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우선 챙겨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의 몸을 위해서요. 그래야만 건강하게 요요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여름철에 속성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또 건강을 해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무리한 다이어트가 부르는 질병들에 대해서 건강통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요요 현상.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딱 했는데 원래대로 온다. 이것도 다이어트의 부작용인가요? 아니면 당연한 건가요? 당연한 부작용입니다. 부작용. 당연한 부작용. 우리나라에서 다이어트는 굶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지방은 빠지지 않고 꼭 필요한 근육이 빠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나는 다이어트를 마무리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동안 못 먹었던 밀가루나 튀김 음식 같은 걸 먹게 되죠. 막 땡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근육이 많아서 그걸 에너지로 분해시키지 못하고 바로 다시 지방이 됩니다. 요요가 시작되는 거죠. 살이 찌게 되고 살이 찌니까 또 속상하죠. 그래서 더 먹게 됩니다. 부작용이 부작용을 낳는 겁니다. 근데 요새 보면 이제 일일 일식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 근데 살은 좀 빠지겠지만 그냥 언뜻 들어도 왠지 몸에는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먹는 양을 줄여서 우리 살 빼는 방법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빈혈이거든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젊음의 상징으로 생리를 하게 됩니다. 그 생리로 빠져나갈 수 있는 철분량이 보통 30mg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여성들도 되게 사실 빈혈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다이어트 한다 그러거나 아니면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고기 안 먹거나 이러면 진짜 빈혈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꼭 챙겨 먹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철분, 칼슘, 뭐 이런 엽산, 빈혈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먹어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위염하고 소화불량이에요. 다이어트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내 몸에서 스트레스가 생기게 됩니다. 호르몬이 분비되고 따라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 증상으로 위염도 나타나게 되고 식도염도 나타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뭐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녀노소 다 다이어트잖아. 예전에 그 어르신들이 좀 배가 나오면은 정말 풍채가 좋으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언론에서 하도 그 배가 나오면은 이 성인병의 모든 게 시작이다 이러니까 어르신들도 다 다이어트를 하시거든요. 그 어르신들이 다이어트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어르신들은 특히 골다공증을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무조건 적게 드시면 칼슘 등 영양소가 부족한 음식을 드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골밀도가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이 다이어트는 사실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서 생깁니다. 튀기거나 볶은 음식 먹지 않고요. 찌거나 삶아서 먹고 자기 전에 3시간 전에만 먹지 않고요. 영양분이 충분히 갖추어진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거든요. 사실 올바른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은 올바른 음식 그리고 더불어서 적절한 운동을 해주시는 겁니다.